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단호함, 강제 역학 조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게 있더만. 그러니까 권영진이 이재명 지사한테 뭔가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야. 이것도 약간 고품격 서로 간의 이간질이기도 한데 서울시는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저쪽 병상이 부족하니까. 근데 경기도는 좀 어려운데 하고 약간 좀 말끝이 흐려진 측면이 있어요. 이게 진실은 뭐냐면은 이 중증 환자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증 환자까지 다 받는 건 사실상 도민의 반대도 있고 무리가 있다 이런 건데 아예 다 안 받는 것처럼 중증 환자는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무슨 뭐 밖에 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상이 부족해서 받는 건 받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것 중에 지자체 간 병상 지원은 원칙이 그렇다네요. 가능하면 환자의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경증 환자까지 막 경기도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러는 건 사실 그러니까 의미가 그 얘기가 없어요. 왜 나왔냐면요. 지금 중간에 푸나님 설명 중에 건너뛰어서 제가 하나 보충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환자는 경기도가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음압병동에서 치료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경증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사람들을 경기도 병원으로 좀 가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지사는 그거보다는 지금 대구 경북 쪽의 병원의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환자들 우리가 그럼 경기도가 받겠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가 생기잖아요. 대구 경북에. 그럼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서 많이 나오니 그분들을 수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을 얘기했더니 질병관리본부는 그런 식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국가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일종의 유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절충안을 좀 제시했던 겁니다. 국가적으로 선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느 환자가 왜 옮겨야 되나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보고 경기도 가서 치료받으라 그러면 환자도 저항이 클 거고 의료진도 저항이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안 좋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환자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전염병 환자들 같은 경우, 지금 전염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전염병 환자들 같은 경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컨타미네이션, 그러니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전 세계로 오신 분들 저기 아산 쪽에다 모셨을 때 어떤 난리가 났었는지.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제 어떤 언론은 이재명 지사 사이다다 하는 언론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매몰차게 대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민주당 도지사가 매몰차게 미래통합당 지자체장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건데 사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중대본의 이야기, 그런 어떤 핵심, 그러니까 가능하면 환자의 지역 이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죠.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오늘부터 이 마스크가 우체국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죠. 근데 한 매당 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루 정도 늦춰진 건데 마스크 토론을 잠깐만 해보려고 그래요. 마스크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느냐 하는 토론입니다. 근데 그 토론을 왜 촉발을 했냐면 WHO가 한 말이에요. 지역 감염이 시작되지 않은 서울 등에서 마스크는 필수품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WHO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귀중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와 마스크 오용을 피하기 위해 의료용 마스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언한다. 건강하다면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돌볼 때만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게 WHO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필요한 곳은 대구야.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길거리에 쓰고 다니면은요. 이게 이를테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마스크 장사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너무 불필요하게 그것도 의료용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쓰고 다닌다는 거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WHO뿐만 아니라 CDC에서도 공식적 입장에 마스크 필요 없다예요. 마스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 값 낭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환자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제한적으로 효과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근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안전할 거라는 걸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마스크를 안 쓸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꾸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요, 그 물자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공급하느냐 가장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초보 장군은 전술을 연구할 때 대장 원수는 보급을 연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물품이 필요할 때 물품은 항상 부족해요. 이 부족한 물품을 어느 곳에다가 보내주느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부족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 한 10개 쳐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매점 매석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마스크가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되고 있는 건 맞아요. 정말 필요한 거는 대구 지역인 것도 맞아요. 서울 지역에서 지금 지하철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마스크들 쓰고 다니시는데,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 없고,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그 불안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를 쓰게 돼요.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쯤에 아마 새날에서도 그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미세먼지에 마스크가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 미세먼지에 마스크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물음표를 많이 쳤어요. 거의 도움 안 된다. 이게 마스크라는 게 심리적 상징적 역할을 해줄 정도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호흡을 막아주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미세먼지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미세먼지를 막아줄 정도의 마스크는 대부분 기도저항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기도저항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4시간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 의료진에게 기도저항에 의한 폐의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만큼 마스크라는 것도 양날의 칼이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WHO뿐만 아니라 CDC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댓글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슨 소리냐고. 의사가 이런 말 하면 누가 안 합니까? 이 양반아. 저는 그 마스크 착용을 실은 이번 그 코로나 관련돼서도 한 2번 정도 했나? 거의 착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2가지 측면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족들한테는 착용하라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 제가 안정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2번째는 제가 타인에게 좀 이제 헛기침 같은 게 가끔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휴대하고 다녔다가 좀 사람 많은 장소에선 제가 착용을 하려고 하는데, 착용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는데, WHO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HO가 세계 그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데, 영어 읽으면 화내시겠지만 아무튼 그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unnecessary wastage of precious resources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좀 avoid, 피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WHO가 이 정도 성명 낼 정도면 마스크가 사용되지 않아도 될 정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좀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마스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마스크 사용이 나를 보호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타인에게 대한 배려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가니까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그러니까 불릴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 있는 지역에서는 진짜로 마스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없고 그리고 사실상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그중에 지금 감염자 거기다 자가격리 들어가고 관리가 되고 통제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있는데 모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좁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밤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퇴근하는 시간대는 거의 사람이 없거든.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게 가장 코미디 아니에요. 저는 가장 웃겼던 게 어.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 오늘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황시성을 가지고 육포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위아래를 뒤집어 쓰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마스크를 사용하려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도 할 줄 모르고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스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저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를지언정 불안하고 하니까 쓸 수는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쓰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낭비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저 전문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마스크 전문가는 아니지. CDC나 WHO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정도는 돼요.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CDC 감염내과 전문의한테 항의하세요. 이거는 CDC 공식 입장입니다. 빈정상했구나. 조금 마음 아파.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 나보다 모를 거면서.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왔다. 마스크 대란이다. 근데 거기서 꼭 끼어드는 매점 매석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가 또 정부에서 지금 개당 우체국에서 파는 게 800원인가에 판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엄청 사놨던 사람들이 중고나라 같은데 이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이런 얄팍한 상술은 좀 10년 같았으면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국가 위기에 이런 영리 활동을 지나치게 과하게 하는 것 자체는 단속 대상이고요. 네. 저는 그 봤더니 그 국세청 조사국장이 임광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국에 41개인가요? 그 공장에 마스크 공장에 국세청 전담 직원을 2명씩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그 공장의 제조 과정, 그 다음에 그 물류 배송 단계까지 철저히 지금 국세청이 밀착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국장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뭐 중고나라 같은데 쏟아진 그 마스크 있잖아요. 중고나라지만 마스크는 새 거예요. 포장도 안 뜯은 거. 여기 지금 30만 장을 장당 2,800원에 지금 우체국에서 판다는 정부에서 지금 이제 풀기 시작한 마스크는 800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농협은 1,500원, 네, 뭐 저기는 800원.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장당 2,800원씩에 폭리 취하겠다는 이런 짓거리 또 내려가겠죠. 이게 사놨는데 이제 안 팔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내가 처음에 앞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딱 필요한 곳에서만 쓰자. 가장 멍청한 짓이 뭐야? 길거리에서 쓰고 다닌다? 그리고 커피숍 들어가고 식당 들어가서 다 벗어. 이게 뭔 짓이야? 실내에서 오히려 필요하면 실내에서 쓰고 실외에서는 벗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마스크 다 쓰고 다녀. 내가 마스크를 안 썼더니 나를 째려봐. 이거 좀 이상하잖아.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되게 많이들 읽혔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1장에서 나왔던 주제가 무엇이 있냐면 대형 재난이 닥친 지역에서 매점 매석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이익을 누리려는 행위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생수값을 높여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 과연 하지만 그것이 정의에 합당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끝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마스크를 매점 매석했다. 이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지만 우리가 비난을 가하려면 똑바로 가야 돼요. 일반 서민들에 대한 마스크 예산 삭감한 게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자한당.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비난을 가해야 할 대상은 정확하게 입법부예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마스크를 함부로 제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구매를 해서 뿌려줄 수도 없어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번에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투표하는 행위, 우리가 총선을 임하는 자세에서 그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행정부를 지금 욕할 때가 아니에요. 법을 이따구로 만들고 이따구로 집행하게 만든 입법부의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될 때고 그 입법부 누가 과연 그런 짓을 방해를 했는지를 기억했다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가 위기 시에는 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치 전쟁터에 그 공장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생산기지 같은 데서 전시 공급 체제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국가 위기 시에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시 공급 체계조차도 법이 있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지. 예. 그게 이제 이번에야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입법이 된 거죠. 이번에 입법이 된 거고 이런 기존의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고 구성해 갔던 것들이 누군지 항상 입법부를 너무 저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입법부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고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눈을 그렇지.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이중간첩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은 출입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통당에는 김종인이 들어가야 돼요. 입법부의 중요성. 그다음에 혹시 국적이 뭐 이중으로 일본 쪽 이렇게 찍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공포의 상태, 이제 뭐 집단 감염, 뭐 대유행, 뭐 이 상태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언론이나 우리 같은 방송이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감기 종류일 뿐인데 새로운 바이러스야. 이게 결국에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면 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은 다 지나갈 거예요. 감기 독감 유행한다고 사람들이 다 병 걸리지 않잖아요. 독감 유행하면 특히 노약자들이 그 병에 걸려서 간혹은 사망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해년마다 독감으로 5,000명씩 사망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파력이 엄청 빠른 바이러스임에 분명하고 어떤 노약자들은 폐렴으로 가서 사망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특별히 이렇게 나라를 들썩들썩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 지금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무능해서 마스크 공급도 안 된다. 왜 나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내 이웃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스크를 꼭 써야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구 지역 같은데 마스크 보내주기 운동을 할 수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실내에서는 안 끼고 실외에서 끼고 다니고 새벽에 혼자 마스크 끼고 다니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자. 그게 진실 아닙니까? 화가 많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회적인 이 언론이 주는 공포심이 사회를 아예 마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있죠. 거기 엄청난 맛집이어서 사람이 자리가 없거든요. 지금 가면은 우리 방송 끝나고 가면은 보통 자리가 한두 자리밖에 없어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제가 망가지는 거를 자유한국당 등이 지금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제가 망해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수출도 하지 마라 요걸로 몰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포심을 너무 많이 갖고 마스크 쓰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마스크 낄 수는 있죠. 매너로. 다만 흘러가는 어떤 흐름은 분명히 알고 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승 선생 의료계 선배분이 코로나 20까지 도입했더라고요. 굉장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V3를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USB를 머리에 꽂아드릴까 생각합니다. 좋은 겁니다. 웃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이씨, 공서체라니까요. 자, 어쨌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